춘천에서 하루 220여 톤의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과 함께 쓰레기 수거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땅을 팔아 사업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공개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한 지 15개월이 지나도록 땅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최근 3년 동안 자전거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23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나 안전보안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양구군이 군민들의 안전을 보험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하루 220여 톤의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소각장과 매립장에서 처리되는데 처리 용량이 곧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재수 춘천시장과 함께 쓰레기 수거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틀 무렵 춘천 강원대학교 인근 주택가입니다. 밤에 버려진 쓰레기가 골목 한쪽에 가득 쌓였습니다. 살펴보니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가 한 봉투에 뒤죽박죽 섞여 있고 먹다 남은 음식물까지 그냥 버렸습니다. 50m쯤 내려가자 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박스에 페트병에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까지 온갖 쓰레기가 분리 배출되지 않은 채 버려졌습니다. 누군가는 침대 매트까지 몰래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다 버린 곳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는 것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까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워낙 난장판으로 버려져 있어 청소업체 직원들은 분리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청소차에 그대로 싣습니다. 깨진 거라든가 가시라든가 요지 같은 거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깜깜하게 그냥 잡잖아요. 그냥 찔려요. 장갑에 그냥 통과하니까. 이렇게 수거된 쓰레기는 그대로 소각장에서 태워집니다. 춘천에서 하루 동안 태워지는 쓰레기 양은 170톤 안팎. 버려지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 보니 소각장 처리 용량은 한계까지 치달았습니다. 게다가 당초 2040년까지 쓸 계획이었던 쓰레기 매립장도 앞으로 9년 뒤인 2028년이면 포화 상태가 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현재 태워지거나 묻히는 쓰레기를 2024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충해 청소차가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골라내고 주택가에는 재활용품 수거함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재활용 가능 물질이 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워지고 있는 물질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좀 봤어요.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을 더 늘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고 쓰레기 배출량이 대책 없이 늘어난다며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음식점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한다며 현재 470원인 20리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땅을 팔아 사업비를 마련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공개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한 지 15개월이 지나도록 땅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레고랜드 투자 설명회. 2012년 사업 시행사인 LL개발이 설립된 뒤 사실상 처음 열린 공개 투자 설명회였습니다. 당시 LL개발 대표는 자금이 부족해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적인 문제겠지만은 우리 회사에서도 투자자를 한 사람만 상대를 해갖고 그 사람만 너무 믿고 있었던 게 아닌게나. 이때부터 강원도는 사업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땅을 팔아 사업비를 마련하면 된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 3개월, 15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팔린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원도는 멀린사가 시공사를 선정하면 땅이 팔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바람일 뿐 현실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재 강원도가 레고랜드의 매각용 부지를 내놓은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아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는 비판입니다.
이 땅값을 책정할 때 갚아야 될 빚하고 땅의 면적하고 이걸 나누다 보니까 이제 평당 34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340만 원의 유원지주에 들어와서 이 땅을 구입할 사람들은 없는 거죠. 강원도는 감정가에 따라 땅을 팔 계획이지만 현재 감정가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멀리니 새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져 땅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며 부지 매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땅을 팔아 사업비를 마련하겠다는 강원도의 바람이 이번에는 이루어질지, 이번에도 땅 매각에 실패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해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원주 지역 최대 온라인 맘카페가 운영진과 회원 간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카페를 토대로 한 영리 활동을 둘러싼 갈등인데 고소 고발은 물론 카페 폐쇄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회원 수가 4만 4천 명이 넘는 네이버 온라인 카페입니다. 여성만을 위한 카페로 육아 정보부터 벼룩시장, 원주 지역 생활 정보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운영진과 회원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일부 회원에 대한 강제 탈퇴였지만 핵심은 운영진의 카페 영리화입니다. 2006년 친목도모로 시작된 온라인 카페가 광고비를 받고 홍보글을 게재할 수 있게 하면서 수익금 관리를 위해 운영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년 전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회원들은 순수 커뮤니티 공간인 줄 알았는데 자신도 모른 채 월 2,500만 원 수익의 돈벌이 수단이 됐다며 이윤 창출 행위를 카페에서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카페를 만들든가 아니면은 순수한 엄마들의 공간에 더 이상 해가 끼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간을 분리를 해달라. 반면 운영진은 협동조합 설립 당시 이를 알렸고 회원 가입이나 등급을 조정할 때도 상업 카페임을 공지하고 있다며 운영 방침에 반대하는 회원은 지난 17일까지 전부 탈퇴하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일부 회원들의 인신공격과 신용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회원들이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의 직원 채용과 보조금 비리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관련 기관의 감사가 진행됐지만 비위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은 자신들을 기만한 사회적 기업에 세금이 지원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원주시를 방문해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카페 운영진은 공인된 회계기관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공지하고 카페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회원들과의 법적 다툼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해 과수 화상병으로 낭패를 봤던 평창의 사과 재배 농가들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방제에 각별한 노력을 쏟고 있는데요. 평창군에서 공급한 약재가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일부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염력이 강해 과수의 구제역으로 알려진 화상병은 작년 6월 도내에서는 평창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고 전염력이 강해 발생지 반경 100m를 모두 매몰 처리해야 합니다. 작년 10헥타르의 사과밭이 사라진 평창군은 올해 3차례에 걸쳐 농가에 화상병 약재를 공급하고 방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번째 약재를 방제한 일부 농가에서 잎이 오그라들고 나무의 생장이 억제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약을 치고 나니까 이렇게 오그라져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저게 뭐야 내가 이렇게 피봐도 볼거지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온 나무가 다 이래지면 여기 죽어요 잎이. 해당 약재를 살포한 평창 지역 150여 개 사과 재배 농가 가운데 약 10%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군에서 공급한 약재를 믿고 사용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안 치면은 발병이 됐을 경우에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이 문자까지 보내면서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 칠 수도 없고 군에서 나눠준 건데 우리가 더 이상 뭐. 평창군은 농가 의견에 따라 약재를 선정했고 해당 약재가 칼슘 성분이 많아 생장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에는 다른 요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저거 많이 칩니다. 옥제제로. 근데 그 주산지 시군 과수 담당한테 여쭤봤거든요. 근데 저거 쳐도 수제가 떨어진 거면 그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평창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생육 부진의 원인을 찾고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양양군의 작은 영화관이 문을 열어 주민들의 여가 활용과 외출 군장병 유치에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정선 고한읍에는 오는 26일, 고성군에는 내년 1월에 작은 영화관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칸네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상영됩니다. 영화관이 없던 양양 지역에서 작은 영화관이 문을 열어 이젠 최신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양양 웰컴센터 3, 4층에 마련된 작은 영화관은 57석과 37석의 2개 상영관을 갖췄습니다. 무엇보다도 접근하기 쉬운 곳에 저렴한 시설로 저희 영화관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는 것이 있겠고요. 최신의 영사시설과 음향시설로 품질 좋은 영화를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람료는 일반 영화 기준으로 어른이 6,000원이고 군장병과 청소년 노인은 1,000원이 할인됩니다. 최신 개봉 영화를 보기 위해 강릉이나 속초로 나가야 했던 불편이 없어져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기동력이나 모든 면이 따라야 되잖아요. 가고는 싶은데 그런데 마침 이렇게 양양을 위해서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외출 군장병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장병을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의 휴식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또 영화를 보기 위해서 속초나 강릉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됨으로써 폐광 지역인 정선 고한읍에는 오는 26일 좌석 113석을 갖춘 작은 영화관이 문을 열고 최북단 고성군에도 내년 1월쯤 작은 영화관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에 투자해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 적용을 받은 첫 영주권 취득자가 나왔습니다. 영주권 취득자는 2014년 알펜시아 홀리데이 인 호텔에 5억여 원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한 중국인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최대 5명의 영주권 취득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가 고시한 특정 지역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5년 체류 이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장착하지 않고 야간 주행을 하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239건에 달합니다. 자전거 사고로 14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전거 주행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야간 주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 장착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춘천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이유로 강원대학교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청춘 노선 수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강원대 총학생회가 업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총학생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남춘천역 등에서 강원대까지 오는 교통편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며 강원대 학생들의 95% 정도가 시내버스 청춘 노선 신설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가는 목적지가 명동과 애막골 등으로 다양해 현실적으로 택시업계가 받는 타격이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강원대 후문 상가 번영회도 참가해 시내버스 청춘 노선 신설을 찬성했습니다. 강원도가 과장급 이하 승진 대상자 105명을 발표했습니다. 과장급 직위 승진은 9명으로 행정직이 5명, 토목, 농업, 환경, 농촌 지도직이 각각 1명씩입니다. 담당급 직위 승진은 22명, 6급 승진 24명, 7급 승진 31명, 8급 승진자는 19명이었습니다. 직렬별로는 승진 대상자 105명 중 행정직이 60명으로 전체 57%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도는 일본 여행업협회 다가와 히로미 회장을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했습니다. 오늘 철원 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타가와 회장은 명예도지사로서 한일 관계 개선, 특히 일본과 강원도 관광교류에서 두루미 같은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는 일본 관광협회가 DMZ 평화관광 상품 개발에 협력하기로 한 만큼 강원도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천구는 관내로 이주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자금과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도시에서 1년 이상 살다가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의 귀농인과 농촌 지역에 살면서 농업을 하지 않는 비농업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홍천구는 다음 달 17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농업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자금은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2%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제구는 관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복지 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구는 올해 복지 예산 가운데 54%인 244억 원을 노인복지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 공동생활사업과 노인질환 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제구는 경로당 물품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7배가량 증가한 5억 원을 편성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경로당 생활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양구군이 군민들의 안전을 보험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전 군민의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을 양구군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자는 가입되고 전출하면 자동 해지됩니다. 또한 연령이나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 병력과 현재 병이 있어도 가입됩니다. 양국은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개원 1주년을 맞는 10대 도의회가 내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올해 2차 질의를 진행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